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 송창환입니다. 금일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 코리아 2021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IAC,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IAC,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왜 이것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AC, 즉 뜻으로만 풀이하면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표현한다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즉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UI로 접근하여 생성하는 방식이 아닌 코드를 통해 생성을 하게 되며, 인프라 사양을 담는 구성 파일이 생성되고 구성 편집에 대해서 배포까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왜 사용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해결하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각자마다 개성 및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자원 관리에 대해서 코드화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항상 동일한 퀄리티의 인프라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수동 구성에 대해서 작업이 줄어들면서 휴먼 폴트 또는 문제 발생에 대한 빈도를 낮출 수가 있으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현재 서버, 로드 밸런스, 스토리지 NAS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리소스 이름에도 방금 표에 보시다시피 엔클라우드 접두어 뒤에 각 서비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VPC를 지원하고 있으며, 테라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VPC 리소스에 대해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뒷장에서는 먼저 VPC 네트워크 구성 후 다른 리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인 VPC 생성 후 서버를 생성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테라폼 바이너리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API 인증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 인증키 관리 메뉴에 대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없는 경우에는 생성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메모장에다 복사하여 다음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테라폼을 사용하고자 하면 제일 처음 오른쪽 같이 선언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나는 테라폼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는 require provider를 통해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위에서 프로바이더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필수로 사용이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 선언이 하게 됩니다. 서포트 VPC 같은 경우 저희는 VPC 환경을 사용할 건지 클래식 환경을 사용할 건지 선언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true가 아닌 false인 경우를 지정하게 되면 VPC가 아닌 일반 클래식한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VPC 환경에 대한 Infrastructure as Code를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true로 선택을 하게 되며, 리즌은 현재 한국으로 설정되게 되며 추후 VPC가 여러 리즌에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리즌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전에 복사해놨던 부분, 바로 액세스키와 시크릿키 부분이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 그리고 인증키 관리의 메뉴에서 쉽게 확인하고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프로바이더에 대한 지정이 끝났다면 VPC에 대한 IP 주소를 사용하자는 것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10.0.0에 사이더 8, 172.16, 0.0에 사이더 12, 그리고 192.168, 0.0 사이더 16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비주얼 서브넷 캐큘레이터라는 툴을 활용하여 VPC가 필요한 주소 범위 및 사용 개수를 잘 계산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제에서는 10.10.10.0에 대해 사이더 16을 선택하고 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이 존재하며, 만약 서비스가 외부와 서비스를 하는 경우 퍼블릭 서브넷 내에 서버가 존재하게 되고, 보안을 위해서 내부 연결만 필요한 경우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여 서버를 놓이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제상 두 가지 다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두 서브넷에 대해서 라우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특정한 연결 필요 없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 프라이빗 라우터가 보시는 것과 같이 외부 연결이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넷 내부와 외부와의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방화벽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ACL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nCloud 네트워크 ACL 리소스를 활용하여 이전에 사용된 VPC ID와 그리고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ACL이 놓이게 됩니다. 기본 네트워크 ACL 룰은 모든 IP와 포트에 대해서 allow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각각 네트워크 ACL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권한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로케어 블럭을 통해 선언할 수 있으며, 블럭 안에는 다양한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통해 네트워크 ACL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룰을 추가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제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한 네트워크 ACL 룰을 지정하였으며, 퍼블릭 서브넷도 이와 동일하게
네트워크 ACL을 구성하면 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에 대한 지정이 끝나게 되면 앞에 제가 선언한 10.10.10.0 사이더 16에 대한 선언에 허용하는 서브넷에 선택을 하게 되고 퍼블릭 서브넷에 10.10.10.0에 사이더 24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 10.0.0.1.0에 대한 사이더 24를 지정하게 되면 제가 코드에 보는 것과 같이 사이더 서브넷 함수를 활용하면 첫 번째 엔자인 뉴비트 바로 서브넷 크기 그리고 넷넘 그리고 서브넷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은 쉽게 계산되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퍼블릭 서브넷 10.0.0.024는 이제 외부와의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서브넷인 경우에는 외부와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nCloud NAT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활용하면 통신이 가능하며 이때 이전에 선언된 VPC 아이디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KR 리저닝 같은 경우에는 KR1과 KR2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저는 현재 KR2에 NAT 게이트웨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현재 KR 리전인 경우 KR1과 KR2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저는 현재 예제에서 KR2에 NAT 게이트웨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앞서 선언한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nCloud 라우트 리소스를 활용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의 0.0.0에 해당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NAT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은 완료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이용하여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는 경우 스펙에 대한 제품 코드와 이미지 제품 코드를 알고 있으면서 구현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가 공유한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펙에 대한 제품 코드 및 이미지 제품 코드를 가져와서 원하시는 입맛대로 선택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본 예제에서 저는 nCloud 서버 이미지는 우분투 18.04를 선택하고 있으며 서버 스펙에 대해서는 스토리지가 SSD며 그리고 CPU가 2개인 스탠더드 타입의 스펙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주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에 선택되는 스탠더드 타입의 vCPU 2개, 메모리 8GB SSD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선언한 nCloud 서버 이미지와 nCloud 서버 프로덕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선언한 리소스를 가져와서 변수로 치환을 시킵니다. 이로써 네트워크와 서버가 같이 연결이 되며 기본적으로 테라폼을 이용하여 VPC 네트워크와 서버와의 프로비저닝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버 생성 후 서버에 설치되는 이전에 자주 프로비저닝 할 때 구성되는 패키지도 항상 구성되게 서버를 구성 후 추가 더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앤서블로 프로비저닝 그리고 그 이후 로드 밸런서와 나스 연동에 대한 예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개의 컨트롤 노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로고 그 다음에 테라폼으로 생성되는 관리 노드에 대해서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테라폼을 사용하여 널 리소스를 활용하여 저는 앤서블에서 활용되는
인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이 서버가 구성될 때마다 인벤토리에 담기고 테라폼을 통해 많은 수의 서버가 구성 이후 간편하게 업데이트까지 다른 플레이북을 구성하거나 혹은 AWX 그리고 안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과 같이 여러 가지 연동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버가 구성되면 그와 동시에 AWX에게 인벤토리에 등록을 하고 그때 사용하는 REST API가 바로 호출이 됩니다. 서버 구성된 다음부터는 운영 중에 각각의 서버들은 바로 AWX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평행선을 더했습니다. 사용되어진 플레이북은 아주 간단히 서버에 핑이 되는지에 대한 모듈을 테스트하게 되며 저는 간단히 nginx를 설치하여 이후 nginx HTTP 서버를 구성되게 되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팁은 플레이북에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NFS 마운트 부분을 연동하신다면 이후 생성될 서버들에도 자연스럽게 etc fs 탭에 작성이 되고 이후 재부팅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오토 마운트 되도록 구성이 되며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연동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로드 밸런스, 즉 nCloud 로드 밸런스를 통해 연결을 하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80번 포트에 대해서 로드 밸런스를 구성하고 로드 밸런스가 연동될 서버 리스트를 찾아와 선언을 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서비스가 구성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NAS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해당이 되며 nCloud NAS 볼륨의 리소스를 통해 제가 사용할 NAS 볼륨의 사이즈 그리고 프로토콜 형태 그리고 어떤 서버를 허용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알려드린 etc fs 탭에 표현하는 부분은 널 리소스를 통해 NFS 마운트에 대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어메탈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며 특히 단독적인 워크로드 처리를 원하시는 유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테라폼으로 베어메탈 서비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프로비저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서버뿐만 아니라 베어메탈 서버도 테라폼을 통해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며 저는 베어메탈 서버를 구성하면서 바로 퍼블릭 IP 리소스를 선언하고 프로비저닝 후 쉽게 외부에서 접근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필터링에서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nCloud 서버 이미지와 nCloud 서버 프로덕에 대해서 베어메탈 서비스에서도 필터링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사용 방법인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그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한 리소스는 이번 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리소스는 동영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에 대한 내용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핸즈온 테크 미트업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참고 리소스 부분은 핸즈온 테크 미트업에 사용될 링크입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 코리아 2021 행사와 참석과 그리고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소스와 함께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필요 서비스를 만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페이스북 유저 그룹을 통해 편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진행될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본 발표 내용의 데모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